오늘은 다이어트 기록을 제대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다이어트 할 때마다 요요를 반복했었던 고도비만 코치인데요. 현재는 35kg을 감량하고 유지하면서 고도비만 분들의 다이어트를 돕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님들과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게 바로 기록인데요. 오늘은 이 기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꾸준히 하는 방법, 쌓인 기록 활용하는 방법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하면서 저는 물만 마셔도 살찌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자, 오늘은 이제 PPT도 한번 열어보면서 대화를 나눠볼 건데요. 그러면 다이어트 할 때 기록을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까?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하자면 어디에 기록을 할 것인가 먼저 정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플을 활용할 때가 많은데 아날로그가 좋다라고 하면은 메모장 같은데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개인적인 요새 노션 같은 거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죠.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일단 오늘은 중요한 부분, 어떤 걸 적어야 되냐 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난 몇 년 동안 꼭 이 부분은 적어 왔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이고요. 그 다음에 식사, 그 다음에 활동, 운동, 하루 느낀 점, 5가지 주제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는데요. 수면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잠에 든 시각, 일어난 시각, 그리고 총 수면 시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면의 질, 상중하 정도로 나눠볼게요. 이 수면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수면 시간 자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수면의 질이 낮을 경우에도 다이어트에 영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록 안에서 내가 잘 자고 있는가, 혹은 너무 얕게 자거나 중간중간에 깨지는 않는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오늘 제 하루를 예시로 들면 저는 어제 한 새벽 1시 반쯤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 이렇게 주고요. 일어난 거는 오늘 9시쯤, 9시에 일어났으니까 총 수면 시간은 7시간 30분 정도 잠 잤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개운하게 일어났어요. 간만에 알람 없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수면의 질 상이라고 상이라고 적어보면, 수면의 질 상이라고 적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수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식사를 적을 건데, 식사는 어떤 걸 적으면 좋냐면요, 첫 번째는 뭘 먹었는지 당연히 적어야 될 거고, 양도 적어주시면 좋고, 시간, 그 다음에 포만감 점수라고 해서 1에서 10점 정도라고 적어 볼 겁니다. 그럼 제가 오늘 오전 10시쯤에 10시에 미니 식빵 있어요. 큰 거 말고 미니 식빵 3장을 버터에 구워 먹었고요. 3장에다가 이제 메일두유, 이번에 검은 콩 들어간 거를 구매해 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메일두유 1개를 먹고 아침 식사를 끝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사가 2시쯤에 밥, 잡곡밥 240g, 그리고 이제 아내가 짜장 소스 같은 거, 고기랑 감자랑 이런 거 넣고 해가지고 만들어줬는데, 짜장 소스, 여기에 돼지고기, 감자, 당근 이런 게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 단백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닭가슴살을 200g 정도 추가했습니다. 파김치도 같이 먹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시각이 오후 5시인데 배고픈 거예요. 일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간식을 먹기는 부담스럽고 좀 가볍게 뭘 먹으면 좋을까 해서 17시에 단백질 파우더 1스쿱 30g에 우유 200ml 섞어가지고 방금 먹고 이렇게 촬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 오늘은 19시에 먹을 예정인데 확실한 건 아니지만 지금 소고기 부채살을 해동하고 있어요. 소고기 부채살 약 300g 정도의, 고기가 좀 많이 들어올 거니까 밥은 좀 적게 먹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밥은 지금 생각에는 잡곡밥 한 180g 정도, 아니면 파스타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는 변경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 김치 먹어줘야죠. 이렇게 해서 오늘 식사를 끝낼 거고, 아침 10시 포만감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3점, 그리고 14시의 포만감은 되게 배불렀어요. 남길 뻔했거든요. 한 8. 그리고 단백질 파우더는 한 2? 아마 부채살은 아직 먹진 않았지만 한 9점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활동으로 들어가 보죠. 걸음수를 뜻합니다. 걸음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니까 6,400보, 오늘은 아마 더 움직이진 않을 거라서 아마 한 7,000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운동은 이제 숨이 차거나 근육이 찢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저는 오전 10시에 웨이트 트레이닝 1시간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 데드리프트랑 그 다음에 오버헤드 프레스를 했으니까 하체랑 어깨 웨이트 1시간 정도라고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느낀 점,
하루 느낀 점. 아직 하루가 끝나지 않아서 좀 애매하긴 한데요. 오늘 하루는 갓생을 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책도 읽어보고 공부도 하고 운동도 했고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 촬영도 하고 그래서 오늘 자기 전에 아마 와 오늘 되게 뿌듯했다, 오늘만큼만 살면 나 정말 자존감이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갓생 살았다 정도로 남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일단 수면 시간, 식사 타이밍, 양, 시간, 포만감, 활동량, 운동, 느낀 점 이렇게 적어두는데요. 나중에 이 기록을 활용할 때 이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건 내가 식빵과 메일두유를 먹어가지고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잘 챙겨 먹었네, 점심도 밥 240g에 짜장에 닭가슴살 파김치를 먹었는데 짜장 소스 속에 있는 탄수화물, 감자에 있는 탄수화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탄수화물 함량이 좀 늘어났겠구나. 그리고 5시에 단백질 파우더에 우유, 물론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먹는 건 좋았으나 점심을 좀 더 잘 챙겨 먹었다면 5시에 허기짐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점심이 뭐가 부족했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 봐도 되고요. 그다음 저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채살에 잡곡밥, 김치 이렇게 먹을 거니까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기록을 하는 이유는 결국엔 내가 매 시간 뭘 먹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어떤 포만감을 느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내가 얼만큼 먹는지 아는데 되게 중요해요. 내가 뭘 먹고 얼마나 배부르고 쓸데없는 추가 섭취는 뭐였는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사에 대한 기록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활동은 왜 적었냐? 식사를 워낙 깔끔하게 해도 살이 안 빠질 때가 있죠. 그쵸? 그러면 보통 활동량이 부족하거나 운동이 부족할 때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활동량이 적은 편이죠. 저한테는 좀 적은 편이에요. 평소에 한 8,000보 이상을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이날은 활동량이 부족했구나, 그럼 내일은 조금 더 움직여 봐야지, 혹은 다른 날에는 좀 더 노력해 봐야지 라고 자기 반성의 시간도 가질 수 있고요. 운동 같은 경우에도 나 운동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은데 가 아니고 일주일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어느 부위 어느 정도 운동을 했구나,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런 식으로 해봐야겠다. 이런 부분도 제가 추천드릴 수가 있고요. 하루 느낀 점, 이거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까지 다이어트 코칭을 진행해 보니까 이 하루 느낀 점을 상세하게 적는 분들이 있어요. 일기처럼. 근데 그런 분들이 살을 잘 빼요. 되게 신기하게. 그래서 내 하루 느낀 점, 내 감정이 어땠는지, 오늘 어떤 부분이 힘들었고 오늘 어떤 부분이 긍정적이었는지 적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럼 두 번째 저희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게 사실 기록 안 해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그냥 다이어트 하면 식사 기록하고 PT쌤한테 보내보고 이랬던 경험이 있을 텐데 그래서 기록을 어떻게 꾸준히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기록을 강조하는 이유가요. 제가 과거에 35kg 감량을 지금까지 총 3번 정도 했는데 그 중에 2번은 요요가 왔었어요. 근데 요요가 왔을 때 공통점을 적어봤었거든요. 과거에 요요가 왔을 때 공통점 보니까요, 일단은 내 맘대로 살아요. 이 말인즉슨 졸릴 때 자고, 눈 뜨고 싶을 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먹고 싶을 때 먹고, 그 다음에 오늘 좀 컨디션 좋아? 운동할까? 아님 말고 뭔가 정량화된 것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까 살도 찌고 요요도 오고, 어떤 날은 약속 있다고 술 마시고 어떤 날은 간식 먹고 그래서 막상 체크를 해보니까 제가 하루에 2번씩 간식을 먹고 일주일에 3번씩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요요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기록도 안 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기록을 하면서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는데요. 내 생각에 아쉬운 하루를 보냈다 그러면 그냥 기록 안 해버려요. 기록을 안 하다가 기록하는 습관 자체가 없어진 분들도 분명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꾸준히 할 것인가에 대한 건요, 일단 첫 번째, 우리 살 빼려고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하는데 기록도 넣어주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기록이다 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저는 일단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기장처럼 써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 커뮤니티를 활용한다던가 SNS를 활용한다던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도움되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해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1일 피드백 해보고 3일 피드백 해보고 7일 피드백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이 하루는 잘 보냈지만 이 하루는 좀 아쉽네, 1일 피드백, 3일 피드백, 7일 피드백을 해보면서 내가 주기적으로 변화도 같이 체크해보고
그냥 일기 쓰듯이 해본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원님들한테 제 기록을 공유해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 올리면 회원님들도 안 올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기록해야 된다 라는 것도 있고요. 혹은 저희 회원님이 아니더라도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기록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리고 계신 분들은 올리면서 매주 한 번씩 무료로 피드백도 해드리고 있어요. 혹시나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기록을 활용하는 방법. 예를 들어 하루씩만 보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저는 회원님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기록 피드백이라는 걸 하는데요. 기록 피드백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 월, 화, 수, 월에서 수까지 잠을 잘 잤어요. 그리고 식사도 잘했다. 근데 왜 안 빠졌을까? 그러면 활동이나 운동 부족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목요일하고 금요일쯤 가니까 내가 간식과 야식 횟수가 늘어나더라. 혹은 주말에 토요일에서 일요일에 활동량이 줄어들더라. 나만의 내 생활 패턴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생활 패턴. 하루하루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혹은 한 달 단위 생활 패턴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희 회원님 중에 한 분은 한 달에 꼭 한 번 아프세요. 네. 한 달에 꼭 한 번, 뭐 감기 걸리거나 몸살 걸리거나 이로 인해서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식욕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간식 섭취가 증가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개선하도록 노력하면 되겠죠. 한 달에 한 번 아프다는 거는 면역력도 조금 부족할 수 있는 거고 건강이 안 좋다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무작정 다이어트를 한다기보다 좀 회복할 수 있는 형식으로 식습관 그리고 루틴을 바꿔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플 때마다 간식이나 식욕이 올라가고 활동량이 부족하다라는 패턴을 찾았다면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아파도 잠은 잘 자자. 이런 거는 노력해볼 수 있을 거고 아무리 아파도 때 맞춰 먹어보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우선순위를 정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은요 단순히 제출용 누구한테 보여주기식 보다는 내 생활 패턴을 깨닫고 이 패턴에서 아쉬운 부분 건강에 안 좋은 부분들을 체크해서 개선하는 형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쌓아두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 정리를 하자면 이제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꾸준히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수면, 식사, 활동, 운동, 느낀 점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록하셔도 되고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회원님이 제가 얘기하는 이 기록하는 방법을 어플로 만들어 둔 게 있어요. 메일러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게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시면은 다운받아서 한번 활용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록을 활용해 보셔도 되고. 두 번째, 꾸준히 하는 방법. 솔직히 혼자 하려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뭔가 같이 파이팅하고 혹은 누군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이름은 최애로 건강하기라는 커뮤니티인데 고정 댓글에 정보 남겨둘 테니까 혹시나 필요하시다면 입장하셔서 식사 기록도 하고 제가 매일매일 미션 같은 것도 드리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습관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뮤니티 활용법, 이거는 하루 이틀 한다고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최소 일주일, 한 달 혹은 반년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해야 내 기록을 가지고 내가 처음엔 이런 생각을 했었지, 내 몸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났지, 그럼 나 앞으로 이렇게 노력해 봐야겠네, 전체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꾸준히 남겨서 활용을 해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 기록 왜 해야 되냐 라고 한다면 살 빼고 싶잖아요. 살 빼고 싶은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좀 몸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기록하는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름이 레코드 다이어트거든요. 이걸 왜 지었냐면 기록이 그만큼 강력합니다. 자기 반성도 되고 피드백도 되고 그 다음에 개선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매주 매달 발전하는 내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기록 한 번씩 꼭 해보시고요. 혼자 어려우시면 어플 메일어트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메모장, 노션 같은 거 활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다이어트 해봐도 좋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